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시장은 월요병을 좀 심하게 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좀 유의미한 긍정 요인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주의 상승이었는데 요즘 반도체가 좀 실적 발표를 하기만 하면 하락세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TSMC가 깨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를 해줬다라는 해석까지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반도체주가 끌어주는 불장이 예상됐었는데 좀 그렇진 않았거든요. 한번 더 들여다보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아주 심하게 월요병을 알아갔다는 점이 좀 포인트였습니다. 사실상 3월 11일 이후에 월요일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일단 오전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승권이었는데 외국인이 좀 계속 덜어내면서 0.02%의 하락권이었고 2727선에 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시작부터 내림세였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아예 부재했고요. 1% 넘는 하락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854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느 곳에 또 머물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일단 밸류업의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KB금융이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가져갔고요. 현대차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같이 함께 수급을 좀 받았었던 삼성물산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부재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에도 종목별로 좀 선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AI 구동에 필요한 부품단, 장비주가 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쪽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AI 전쟁의 이 핵심 키워드가 전력 전선 쪽이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전선과 GNC에너지 이렇게 또 수급 들어오는 부분 확인되는데요. 실적 발표도 됐습니다. 숫자로도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도 계속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장까지는 SK하이닉스가 오를 때 그 아랫단의 소부장단은 좀 증명이 되지 않는 시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영향을 영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간밤 미증시에서 불어왔던 그 TSMC발 반도체 훈풍이 오늘은 과연 어떻게 테스트를 받을까가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받아가는 부분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 기관의 수급 들어왔고요. 또 리노공업과 HPSP까지 함께 수급 받아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부분에서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요즘 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시장의 흐름도 함께 간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매수 비중이 좀 좁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 매수의 비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매수 업종이 좀 다양해졌죠. 실리콘투,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이렇게 화장품과 조선 또 게임주까지로도 퍼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사실상 이렇다 할 주도주는 없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PI 이후에 금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정말 쉽지 않은 종목 장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와 가격 전략부터 종목 억석 가리기도 해보셔야죠. 이 시간 통해서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 팍스탁 들어오시면 가능하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K뷰티 열풍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이 화장품과 미용기기 실적 시즌 동안 가장 대장격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가 1분기에 기대했던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 기대마저 뛰어넘는 모습,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남은 분기 동안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나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똑같이 화장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8%나 증가를 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익을 거둔 배경에는 그동안 의존하고 있었던 중국향 매출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 등 더 큰 시장으로 발을 넓혔고 이 시장에서 정말 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의 주인공은 역시나 실리콘2를 꼽을 수가 있겠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97%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여기에 그대로 화답을 했죠. 이 현상과 더불어서 오늘도 추가 강세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호실적에 지난주 후반부터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화장품, 미용기기, 일단 오늘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한 종목들이 상당했는데요. 앞으로 좋은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내년 출발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에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졌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주식 거래 시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되는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나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또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 호가 등 새롭게 이렇게 호가가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매매 체결 수수료가 20%에서 40% 수준까지 인하하게 되면서 거래 비용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출범될 이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나 또 어떻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멋있게 또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와주셨는데 오늘 시장 전략도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시장 큰 틀 어떻게 잡아주실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상승장으로 시작을 해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월요일장부터 그렇게 되는가 했는데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멘토님은 또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 주려면 삼성전자가 뭐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죠.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수급이 붙어오고 좀 빨간색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뭐 HBM이라든가 AI 쪽에는 이제 기대감은 살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급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잘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냐면은,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AI에 대한 기대감 살아 있는데 요게 잠깐 뜸하니까 이제 요 수급들이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실적 좋은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2라든가 아까 수급에서 보니까 뭐 대한전설이라든가 호재나 아니면은 뭐 저 삼성전공 같이 이제 이런 실적이 좋고 업황이 개선되어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뚜렷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삼성중공업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저 이제 포트에도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키워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면은 역대 최고, 호황, 슈퍼사이클, 역대 최대 실적.
이런 키워드로 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구리, 전선 그런 것들이 잘 가잖아요. 근데 이제 KBT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공통된 키워드는 뭐냐면은 실적이 역대 최고, 뭐 호황, 슈퍼사이클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라고 이게 팽배져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시점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다면 외국인들은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사이클이든 아무리 실적이 좋든 간에 큰 시장 자체가 이제 무너진다 생각하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는 잠깐 쉬어가고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조선이라든가 뭐 미용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환율로 제가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 쌈장에 출연한 게 한 3주, 4주째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드렸던 이제 말씀이 뭐냐면 환율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환율이 막 그때 생각나네 막 1,400원 찍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고가가 1,400원 찍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400원 되면은 우리나라 오히려 되게 이득이다. 너무 좋다. 환차 손보단 환차 이익.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1,400원에 들어왔었을 적에 주식이 아무리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환율이 좀만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환차 이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보면은 그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뚜렷한 악재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이 좋아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거. 이제 성장이 진짜 담보되어 있는 거는 지금의 가시적이 있는 것 때는 HBM이라든가 아니면 AI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 매크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TSMC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올해 성장이 10%에서 약간 하향을 바라본다. 그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살짝 밀리는데 저는 여전히 그건 뭐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큰 틀은 살아있는데 그러면은 빠지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괜찮다. 수급이 들어온다. 환차익 기대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나쁜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은 그런 시장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에 따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또 전략 세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크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까지 읽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K뷰티 열풍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K뷰티라고 하면 또 좀 전까지 말씀해 주셨던 실적주 중에서도 화장품, 미용기기 엄청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갖고 계셨던 분들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될 타이밍일지 아니면 더 사들여야 될 타이밍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리콘2가 지금 막 급등을 했잖아요. 일단은 이제 실리콘2가 이제 급등을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아까 우리 캐스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분기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난 거 이제 이틀 연속 상가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요 매집비가 요때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요 33일 동안에 매집비가 몇 %가 나왔냐면 잠깐 매집비를 좀 보여드릴까요? 매집비를 좀 보여드리면 그때 매집비가 실리콘2가 315%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제 거의 그냥 뭐 메이저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지금 또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아마 오늘도 봤었을 적에는 아마 매집비를 돌려봤었을 적에 이탈이 없는 걸 이제 확인하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것인가? 지금 매수하면 단기 고점이겠죠. 분명히 저기 지금 단기 고점이고요. 이제 실적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데 사서 물리세요, 여러분들. 이런 데 사서 물리시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냐면은 거래는 급감해야 돼요. 거래는 급감.
거래량이 급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2가 지금 K비트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호황이래 가지고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315% 나왔어요. 실적 스케줄에 맞춰서 슈팅을 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두 가지 대전제는 뭐냐면은 1분기도 좋게 나왔는데 2분기도 이제 좋게 나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번 분기까지만 실적이 좋고 다음 분기 실적이 엉망이다라면 여기가 지금 고점입니다. 실리콘2는 고점이에요. 고점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연속적인 성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인 성장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실리콘2의 실적이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라면 여기 1분기가 실적이 최대치라면 분명히 이게 고점이고 아니면 추가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 판단은 곧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었을 적에 구체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약 870만 주가 나왔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 870만 주가 나왔어요.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 되냐면은 아직 우리 사이는 이런 사이는 아닌데 여기까지 알려드리면은 그럼 어느 정도의 사이인가요? 남이죠 뭐. 시청자와 뭐 전문가에서 아무튼 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떨어졌냐면 약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약 130만 주, 140만 주 됐거든요. 거래량이 일단 200만 주대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3일선을 안착한다던가 근데 그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떨어져야 되냐면은 이게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썼던 얘기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급등하기 전에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샀던 사람들 어떤 욕구가 강하냐면 매도 욕구가 강해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갖고 있던 주식들이 거의 지금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거든요. 근데 저 던지는 걸 매도하는 걸 다 받아주고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차익 실현 욕구랑 또 실리콘2에서 투를 바라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 신규 매수세랑 싸워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하고 매수세랑 서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일단 오늘 거래량 줄어들었죠. 구체적인 전략은 이제 앞으로 실리콘2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실리콘2를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세요. 거래량이 진짜 한 200만 주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리콘2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쯤 이제 바닥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 아는 분이 그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담입니다. 이게 뭐 작전이다 그러면은 이걸 다 안 돼요. 이 계좌를 다 뽑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예전에는 주민번호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는지 다 나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인지 대학 선후배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전을 잡아내거든요. 아마 요 기관 투자들도 보면은 지금 실리콘2의 이게 상장 주식 수랑 유통 주식 수랑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랑 대주주 지분 빼면 유통 주식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유통 주식 수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끼리 지네들 얼마나 산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이 얼마만큼 거래가 감소가 돼야 이제 그때가 이제 바닥이 판단이 되거든요. 너무 좀 이게 근데 거래량이 원래 많이 있어야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걸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상승 초입엔 그런데 다시 이제 눌림 주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줄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노려야 된다라는 그때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관심이 아무도 이제 실리콘2에서 지금 이틀 동안에 실적이 막 올랐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이 없을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눈을 저기 갖다가 실리콘2 사야지 하다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이거 이제 안 가나 보다 하고서 다른 데 쳐다보거든요. 다른 데 쳐다봤더니 또 실리콘2가 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별로 이렇게 잘 가는 종목 있잖아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정별로 이렇게 잘 가.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지 말아야지 해서 딴 데 보면은 또 올라가 있고 살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또 딴 데 쳐다보면 또 올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별로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러거든요. 근데 실리콘2도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미국 쪽 이제라든가 중국 말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의 매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리콘2를 계속 째려볼 거예요. 그럼 멘토님은 중국향 매출보다 예. 그 비중국향 매출을 노려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음. 일단은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주변 분들에게 이제 우리나라는 도대체 미국을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설득의 과정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당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오. 그러니까 혹시 그 80년대 몇 살이셨어요? 전 세상에 없었는데요. 정말요? 이렇게 크게 웃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80년대 세상에 사람이 안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멘토님만 계셨어요. 그렇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저기 PD님도 그러시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지은발 나오는 뭐 영혼 본색이라나.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이제 일본의 대중문화가 이제 성했었는데 80년대하고 90년대 문화를 수출했던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당대 그 부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당대 부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를 수출하잖아요. 예? 싸이서부터 시작해서 방탄소년단서부터 시작해 이러고 이제 K 드라마 요즘은 뭐 눈물의 영인가 이렇게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마음에 드세요?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눈물의 영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갱년기 치료 중이시라고. 네, 40살밖에 안 됐는데 영화 통해서. 갱년기가 가지고 고생입니다. 아무튼. 네. 당대 이제 문화를 수출하고 이제 K-팝뿐만 아니라 K 드라마라든가 K 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루면서 라면도 잘 팔리잖아요. 진짜 라면이 잘 팔릴지 몰랐고 김밥이 잘 팔릴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 뭐 냄새 난다고 싫었었는데, 그러니까 당대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실리콘2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그 커다란 흐름이 꺾이는 게 아니라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실리콘2 너무 올랐으니까 제가 좀 이제 다른 종목들 좀 매집비를 좀 구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좀 구해봤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에서 몇 개 좀 구해봤거든요. 일단 좋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또 실리콘2 중심으로 좀 화장품주 중에서 또 중소형주의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도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비중국향에서도 실적을 낸 실리콘2 계속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상승 요인 자체가 이 트렌드는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볼 필요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순간 계속 노려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또 타이밍을 잡아주셨으니까 이 전략적인 측면은 계속 챙겨보셔야 되고 더 탁월한 전략은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멘토님의 시그니처죠.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종목들의 현황도, 현위 위치도 한번 더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근데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되게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는 역할이죠.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튼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코스메스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빠르게 좀 코스맥스 매집비서부터 좀 좋은 것들서부터 챙기면은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14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경 산업이 좀 좋게 나왔어요. 216%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AB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매집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아모레지는 CCB가 나왔고 비올이 CCA가 나왔어요.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A나 B가 많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지금 비올이 지금 CCA가 나왔고 아모레지가 CCB, 애경 산업이 BAB, 코스맥스는 CDC.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종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를 보면은요. 자, 코스맥스 추세가 살아있죠. 네, 추세가 쭉 우상향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는 것보다는 약간 거래량이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다음에 아모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지는 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오늘 조정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한다면은 오늘 내일은 시가 정도에 좀 매수를 하고 아니면 34,000원 매수를 해놓고 여기 이때 한 32,000원 정도에다가 손절을 하는 전략을 좀 취하겠고요. 일단 이것도 역시 수급은 지금 아모레지도 기관 투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올 한번 볼까요? 비올은 이제 고주파 7호기죠. 요거는 조금 원택이 좀 빠지는 바람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빠지는 같이 빠졌는데 요 원택 비올도 지금 매집비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데 내일 이런 모습이 보면 매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3일선이 이렇게 좀 꺾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3일선이 꺾여서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 보시면은 매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매집비가 좋은 게 뭐냐면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을 좀 보면은 어머나 애경산업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음봉이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잠시 좀 내일 한번 양봉 정도 나왔었을 적에 한번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단톡 노란톡방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일 매집이 잘 되는 거는 이제 애경산업인데 이것도 아마 원택의 그 영향으로 조금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봤던 것 중에서는 괜찮은 것 중에는 현재 하나 뭐 아모레지 정도 약간 조정도 잘 받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증가되고 좋습니다. 있고.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코스맥스, 애경산업, 또 아모레지, 비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는 가장 아모레지가 눈에 띈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니까 물음표가 가득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종목도 너무 궁금한데 풀어주실까요, 멘토님?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이건 BAA가 나왔는데 BAA는 뭐냐면은 이제 매집비가 200% 나온 건 이제 B등급이라고 하고 뒤에 AA는 전체 창구에서 많이 매집을 했을 때 A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씬 A는 특정 창구에서 대량으로 매집했을 때 A라는 등급이 나오는데 BAA라는 이제 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일단은 오늘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서 제가 물음표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물음표를 넣고 이제 추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신규 편입 종목으로 예, 그렇죠. 신규 편입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조금 이렇게 가깝게 오시면은 제가 가깝게 알려드릴게요. 남처럼 하지 않고 좀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 한 공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얘기할 때 한 공간에 있어야지 뭐 지나가다가 혹시 수익팩터 쌈장 시청자분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실 방법 너무 간단하죠.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BAA 등급이 나온 이 물음표 가득한 종목 과연 또 무엇일까 함께 또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첫 번째 강펀치로는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정말 궁금했는데 또 기관이 반도체를 걷어내고 화장품 관련주까지도 사들일 정도로 과연 이 화장품 관련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또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요.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내년 출범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출범인데도 지금 이렇게 키워드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되게 이슈가 되게 핫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알려드려 갖고 온 건데 일단은 잠깐 이제 우리 캐서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을 신설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마켓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대체 거래소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규 시간에는 이제 기존의 시장이랑 그다음에 ATS랑 이제 같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애프터마켓은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제 밤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증권주라든가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목 자체가 이렇게 800개로 좀 제한되어 있어요. 네, 8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코스피 200 종목 플러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이제 800개 종목으로 되는데 그 800개 종목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뭐 사고 팔 만한 종목이 얼마나 이제 편입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테마주라든가 변동성이 큰 것들이거든요.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 증권사 수수료에서는 측면에서는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 또 가봐야 아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저기 그러니까 거래소랑 ATS랑 이 한 종목에 따라 가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가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 혼란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물음표이고 근데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초보 때 그랬는데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네. 그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 쓰시던가요? 안 쓰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어떤 테마나 이슈라든가 그 재료가 나왔었을 적에 딱 하나의 키워드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와서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걸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 그 여름에 그 강남에 침수가 됐었잖아요.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강남 침수 테마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근데 강남의 그 홍수 테마가 과연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테마는 반짝하다가 또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또 작년에 또 뭐가 되면은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거 뭐 수능 관련해가지고 해서 애니동률이 잠깐 올랐었거든요. 그 종목 다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어떤 뉴스를 봤었을 적에 야, 이게 과연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섹터인가 아니면 테마인가 해서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들은 괜찮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크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5월 2일 날 우리가 그게 나왔잖아요. 그 밸류업이 5월 2일 날 이제 정부 시책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시들시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라라는 말 듣고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의지가 있으면 그 종목은 테마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로는 이 하루 12시간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제껴두시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대체거래소 이거 자체로 제가 어떤 이 주가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보다는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긴 해요. 그러면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또 포착된 종목 한 가지만 봐볼까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세 가지를 다 볼까요? 빠르게 그러면 한 가지 볼 시간은 그래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무게감이 어떠한지. 한국금융지주는 180%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는 보합입니다. 보합이고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은 107%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뭐 오늘 안 움직여졌고 그다음에 키움증권이 약간 12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매집비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키움증권인데 잠깐 키움증권을 보면 지금 이게 약간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키움증권은 이런 대체거래소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밸류업 쪽이 가깝기 때문에 키움증권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양봉이 나면 매수할 만한 자리 그 정도라고까지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슈의 무게를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 주안점을 두고서 가져와 주신 강펀치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재료가 나와도 무게가 어떠하느냐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꼭 가져보셔야 되는데요. 혼자서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멘토님이 계시는 겁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장중에 나오는 재료들도 쉽게 또 판단해 주실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또 주식 고수의 시선도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전략을 수립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시던 운수대통 박재환 멘토님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하차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 분이서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볼 차례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주식팀의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1%대 후반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화장품 호실적 발표 후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 마감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정말 면승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삼양식품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5만 원 웃선에서 거래되기도 했고요. 오늘도 역시 강세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늘 특히 조선기자재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갈등 반사수혜까지 얻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 오늘 5% 가까이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SMCNC가 어제가 아닌 지난 거래였죠.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매각 본격화 소식과 더불어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하락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 멘토님이신데요. 이 전석 멘토님의 삼성중공업 역시나 조선 관련 종목이죠. 오늘 꾸준한 오름세 보이면서 3%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ST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만 3,1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목표가인 10만 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9만 1,200원이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 방산 관련 종목인데 구리값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3%대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률 두 자릿수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인 25,000원, 웃선인 28,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의 쌈장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쌈장은 바로 이분입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등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42.81% 수익이고요. 2위의 전석 멘토님이 정말 가깝게 뒤쫓고 있는 모습 40% 넘는 수익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전성 멘토와 이제부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또 순위와 함께 상황실 체크했는데요. 일단 전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리뷰를 도와드릴 건데 일진전기, 멘토님 정말 시원해요. 목표가 달성하셨고 이 전기 전력 이 부분은 제가 마감 시황 때도 말씀을 드렸고 멘토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이 전망부터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갑자기 더듬죠. 푹 쉬셨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제 내 삶을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네. 거냐 아니냐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변화시킬 쪽인가요? 예, 구리라든가 아니면 전선 쪽은 우리 집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가격이 인상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었을 적에 이러한 커다란 흐름은 지금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마 이게 편입일이 아마 5월
5월 5월 9일입니다. 9일이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면 제가 여기 표시하면 여기 살짝 선을 그은 날인데 보시면은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10,000원에서 22,000원, 두 배가 올랐잖아요. 제가 이 편입한 시점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증권 방송을 봤었을 적에 이렇게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간 종목을 추천하고 진짜 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잠깐 수익률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력의 전력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구리값 인상, 그 다음에 AI로 인해서 또 전력 수요 요구 그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5월 9일 했는데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아까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거래량이 줄어들 때 있잖아요. 실리콘2 거래량 줄어들 때가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들 때 기다리시고 3일선 안착할 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3일선 안착 이제 5월 9일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3일선 안착한 거죠. 실은 그 전날에 3일선에 안착한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룰을 자주 숙지를 못 해가지고 저는 이제 5월 8일날의 의미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편입이 된 걸로 되더라고요. 아무튼 실리콘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3일선 안착할 때를 꼭 지켜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일진전기 또 3일선까지 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럼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좀 상향해야죠, 아무래도. 예. 제외하지 않고 상향하는 예, 전략을 예.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주실까요? 이게 목표가를 한 28,000원대를 내가 들었는데 오늘도 했잖아요, 지금은. 예? 네. 그러면 이거를 한 잠깐만요. 네. 다시 봐주실까요? 이거는 한 29,000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이제 이격이 벌어지니까 29,000원대까지는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한번 윗꼬리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을 목표가로 정해서. 좋습니다. 29,000원 목표가 전략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또 전기 부분 전략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있어요. ST팜. 이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19%의 수익 담아주셨네요. 4월 23일에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편입이 됐거든요. 네, 4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주실까요?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역시 추가로 해주실까요? 상향해 주실까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죽진 않았죠. 이제 추세가 이제 죽진 않았으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막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월봉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아직 추세가 이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 지금 열린 공간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 공간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수직 계열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래서 전고점 15만 원대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한 12만 원대까지는 좀 그러니까 고점 보고를 하면은 12만 원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그래갖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ST팜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조정 기간에 보면은 그래도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있잖아요. 이제 크게 4개가 있어요. 기관 투자는 금융,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얘네가 4대 수급 주체인데 동시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ST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수급주이기도 하고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 실적, 수급 이제 3박자 매매를 좋아하는데 ST팜은 추세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이제 붙어 있고 그러니까 추실수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실수 말씀해 주셨어요. 추세, 실적, 수급. 수급까지 다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2만 원 목표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팜 리뷰해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삼성전자인데 네. 유일하게 파란불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또 지수 연동 종목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삼성전자를 편입한다고 네. 했던 종목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전략 어떻게 또 품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길게 말해도 돼요? 시간까지 네, 말씀해 시간까지는, 주시면. 네, 내일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이제 하면은 이제 어떤 삼성전자 갖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제가 이제 매수 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지우고 일단 정별입니다. 삼성전자는 정별로 전개가 되는데 엘리엇 파동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힘드셔서 때려치우신 분들은 이제 이거 꼭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래요. 이게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21선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기 자 이렇게 해 보면은 자 보세요. 상승의 길이가 21선 여기 하락 변곡 상승 변곡점인데 상승의 길이랑 하락의 길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승의 길이가 길죠. 그죠? 요 횡으로 21선의 횡의 길이가 상승의 길이가 길죠. 종으로도 보면은요. 상승 변곡 그러니까 상승 변곡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상승 변곡점 만들어져야 되는데 종으로 봤을 때 상승의 길이가 이만큼이고요. 하락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AB 파동이라고 그래요. AB 파동. 그러니까 21선이 이제 조정이 오는 데 있어서 이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21선 AB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거 21선 AB 파동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3일선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일선 이렇게.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제 지켜보고 계시다가 3일선이 이제 쌍바닥이 되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3일선이 꼭 만들어지는 걸 좀 보시기 바래요. 3일선 그러면은 3일선이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자 수급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이 이제 끝나는 무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 부분, 그러니까 성장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올해 1분기로 성장이 끝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2분기, 3분기 때에서도 계속 실적에 대한 이슈는 계속 1분기보다는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봤었을 적에 삼성전자는 보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또 철학인데 보통 이제 수익률 게임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이잖아요. 그죠? 수익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한테 만약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종목을 올인 몰빵 할 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데요. 한 종목을 집중 투자한다고 했었을 적에 삼성전자만큼 확실한 종목이 있냐는 거죠. 제 생각은 삼성전자만큼. 삼성전자 망가지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도나면은 뭐 다른 뭐 재테크 수단이 다 부질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 어떤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100%냐, 1억 가지고 15%냐라고 했었을 적에 1,000만 원 가지고 뭐 100%하면은 수익금이 1,000만 원이고 1억 가지고 15%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지금 실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 9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이제는 또 반도체주가 경기민감주가 아니라 하나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만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됐는데 그 안에서 또 대표 종목이 우리 반도체 투톱 중에 삼성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9만전자 되기까지 저희와 함께 기대감 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인 만큼 또 우리 시장이 또 함께 우상향할 수 있도록 또 3일선 쌍바닥 꼭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챙겨주신 부분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따로 없었어요. 예, 따로 왜냐하면 목표가 달성한 부분들, 달성한 종목들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추가로 그냥 상향 조정하는 걸로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물음표 했던 종목 있죠. 그게 네.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직 자리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좋은 게 나오면은 이제 편입을 시키고 다음 주 방송 나올 때 상세하게 좀 시청자분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물음표 가득했던 종목 화장품주였는데 또 이 종목은 어떤 시세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저희와 또 종목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